안녕하세요. 박상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몇 개 하고서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강의 계획서 보면서 저랑 같이 보시죠. 강의 교재 첫 번째, 행정쟁송법 압축 요약 정리 프린트. 제 프린트 가지고 진행할 건데요. 만약에 제 수업 1기 들으셨으면 1기 프린트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그거 또 쓰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첫 시간에 전부 다 나눠드리는 거 말고는 뭐 다른 점이 없어요. 이미 그걸로 정리하셨으면 그거 보시면 됩니다. 행정쟁송법 제5판 함영우 교수님 저 교재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 수업 연기 1기를 들으셨다라면 복습하실 때 그 파트 좀 찾아가서 보실 일이 있다면 가끔씩 보시면 좋겠다. 물론 꼭 그 교과서를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미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그냥 그거 보셔도 돼요. 제 프린트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암기장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쓸 학설, 판례, 검토 정도가 모여 있으니까 사안의 포섭은 실제 그 사안, 문제 사안에 맞춰서 포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안의 포섭을 이 교재 프린트에 담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학설, 판례, 그리고 검토까지는 웬만하면 들어있을 거고, 이것만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 라고 봅니다. 이거를 뭐 다 외우지 못해서 문제죠, 항상. 그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 프린트가 한 72페이지 되는데 행정심판을 빼면 50 몇 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52, 53, 52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52페이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양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럼 이거 다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52페이지, A4지 양면 52페이지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부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거를. 내가 이해를 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 핵심적인 문구는 어느 정도 외워주셔야 되겠지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제 현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는 거는 연기 1기에서는 이제 이해는 완전히 끝났어. 2기에서는 더 이상 이해는 필요 없고 무조건 암기야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시면서, 아, 여기서는 이런 학설이 어떤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판례에서 요 문구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고 중요한 문구긴 한데 결국에는 이 문구가 뜻하는 게 이런 내용이겠구나. 이런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말씀드렸고, 이제 문제풀이 매 시간마다 할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시험이 없는 거고 복습 시험으로 하겠습니다. 복습 시험이 무슨 얘기죠? 이거예요. 오늘 수업을 할 건데 오늘 수업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제일 중요한, 엄청 중요한 대상적격을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적격에 대해서 수업을 들으시는 거죠. 그 다음 집에 가서 그래도 1회 복습은 하셔야겠죠. 그죠? 1차에 집중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복습을 간단하게는 해주셔야지 장기 기억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되니까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오셔서 이 대상적격 파트에 대해서 시험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 대상적격 파트에 대해서 수업을 또 진행하겠죠. 아니, 수업이라고 하고 문제풀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도 한 주제에 대해서 한 4번 정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2기, 3기에서 특정 주제로 삼아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중요도 없고요. 이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내볼게요. 그런 거 내겠습니까? 당연히 안 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도가 어느 정도 있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 주제에 대해서 한 4번 정도 사이클이 돈다. 이 정도면 2기 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초반에 5월 25일 전까지는 1차 시험에 아무래도 매진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차 시험에는 드리는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1차만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겠다. 이 정도 많이 말이 이 정도만이지 4번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시험 잘 응시하시고요. 첨삭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전 연기 일기 때도 갖고 다니시는 분들 꽤 계셨는데 법전 꼭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죠? 법전 잘 참조하시고 답안 쓸 때도 웬만하면 법전 보고 잘 쓰려고 노력해 보시고 정말 잘 모르겠을 때 오픈북 웬만하면 안 하시면 좋겠는데 내가 공부된 상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으면 오픈북으로 해서 학설 판례 같은 거는 뭐 갖다 발라야 되겠죠. 한번 쓰는 연습 해보셔야 되니까. 어쨌든 법전 많이 참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연기 일기를 듣지 않았다.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듣지 않았다. 제 수업이 꼭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법학을 처음 접하는데 2기 때부터 듣겠다라는 거는 만용이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안 돼요. 차라리 연기 일기를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언제 시험을 준비하시든, 언제 시험에 응시해서 뭐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든,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든, 내가 법학이 처음인데, 행정 처음인데, 무조건 2기부터 시작하겠다는 아닌 것 같아요. 학교에서 들어봤는데, 글쎄요. 수험법학과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는 아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웬만하면 연기 일기를 꼭 수강을 하셨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강의 특징, 수강 대상 정도도 말씀을 드렸고 강의 진도표도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진도표에 일정을 조금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5회가 5월 4일이고요. 6회가 5월 18일, 그 다음 7회가 6월 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회, 7회가 6월 1일 오전 오후였잖아요. 제가 원래 5월 4일에 수업을 빼놨었는데 5월 4일 수업을 그냥 진행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강의계획서 수정사항 5회는 5월 4일, 6회가 5월 18일, 그 다음 7회가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오전이에요. 그리고 8회, 9회는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일정 수정 한번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업 시작해야죠. 연기 일기 때처럼 충분하고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설명은 이제 못합니다. 왜냐면 시간 자체도 당연히 부족을 하고 그리고 횟수도 모자르고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많이 수업을 하게 될 거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아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개관 1. 행정소송에 의의 행정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 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한다. 법전 한번 볼까요? 법전 보시면 행정소송법 1조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또 그래도 시작인데 우리는 행정쟁송법이 우리 시험범위잖아요. 그쵸? 행정쟁송법이. 그런데 행정소송이라고만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초보라면 행정쟁송, 행정소송 뭐 비슷한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행정쟁송이 뭘 의미하는지.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잠깐 뭘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저 조교님, 촬영 조교님 칠판을 사용해도 되나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행정쟁송법이죠.
시험 과목 명의. 그럼 행정쟁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단 말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눌 수가 있죠. 중요도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잘 봐주면 한 2대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1대9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냥 잘 봐주면 한 2대8 정도 되는 것 같고,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소송의 종류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그리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항고소송도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항고소송이 하나 더 있죠. 뭡니까? 무명 항고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명, 이름이 없다라는 거죠. 어디에 이름이 없다는 뜻이죠? 행정소송 법 전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다라고 우리 교수님들은 되게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시고, 하지만 우리 판례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니까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은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소송을 살펴보면 취무부, 얘는 일단 없는 걸로 보고 법전에 없으니까 취무부, 당민기 이렇게 총 6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쵸? 행정소송법은 46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6개. 그런데 43조가 2022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을 받아서 이제는 현실적으로는 45개 조문이 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46개 조문이라고 그냥 썼습니다. 취무부 당민기가 만약에 동일한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다면, 뭐 수험적으로든 아니면은 우리 실정 법상으로든 동일한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다면 아마도 한 소송당 아마도 7개에서 8개 조문이 배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 현행 행정소송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취소소송에서 9조부터 34조를 다 가져가고 있어요. 총 26개 조문을 취소소송에 이렇게 몰빵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취소소송 위주의 행정소송법 체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취소소송이고, 우리 시험에도 취소소송이 나올 거예요. 취소소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1조부터 8조까지는 행정소송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관하는 내용, 그리고 9조부터 34조까지가 취소소송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나머지 35조부터 46조까지 12개의 조문이 바로 무부 당민기에 배분이 되어 있는 거죠. 진짜 안 중요한 거 하나씩 지워봅시다. 기관소송 안 중요하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민중소송도 안 나올 거예요. 너무 단정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당사자소송, 얘도 덜 중요하고, 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소송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확연히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무부당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무명 항고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수험적으로 다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취소소송은 당연히 너무나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소소송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그 전에 무효등 확인 소송 한번 볼게요. 무효등이잖아요. 요 등이라는 말이 뭐죠? 그 등등등, 기타 등등 할 때 그 등이 맞아요. 여기서는 무효등, 그러면 무효 확인 소송, 무효 확인 소송을 필두로 해서 다른 소송들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무효등 확인 소송은 총 5개의 소송을 이야기합니다. 무효 확인 소송, 유효 확인 소송, 실효 확인 소송, 존재 확인 소송, 부존재 확인 소송, 총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수험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대표 주자인 무효 확인 소송만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등 확인 소송은 그냥 무효 확인 소송과 같은 거야 라고 읽으셔도 돼요. 현실적으로, 우리 수험적으로. 그래서 취소 소송 하나 있고, 무효 확인 소송 하나 있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하나 있고, 당사자 소송 하나 있고, 가장 중요한 4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도가 다른 나머지 것들을 다 합치더라도 취소 소송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제 취소 소송을 보겠습니다. 취소 소송 보시면, 취소 소송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애들이 뭡니까? 소송 요건을 써야 돼요.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사건은 딱 2가지였어요. 2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뭔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입니다. 허가 취소,
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퉈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다투는 건 무조건 취소 소송이죠. 취소 소송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취소 소송 제기를 하면 법원에다가 제기를 하는 거죠.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은 심리를 하게 됩니다. 심리라는 거는요, 원고갑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원고갑이 이 허가 취소를 없애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정말 이 허가 취소를 없애야 되는지 살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리를 두 단계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법원이 심리를 하는 거예요. 법원이 심리를 하는 건 왜 하는 거냐면 판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판결은 원고를 이기게 해주든가 아니면 원고한테 특정 처분을 한 행정청을 이기게 해주던가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심리라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 심리는 본안 심리와 본안 심리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본안 심리는 뭘 살펴보는 거죠? 소송 요건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안 심리는 소송 요건이 아니고 이 본안이라는 게 바로 본격적인 안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여기 이 소송의 과연 핵심이 무엇인지, 이 소송의 핵심은 이거예요. 허가 취소를 취소해 주세요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가 취소가 위법하니까 취소해 주세요로 갑이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법원은 A 행정청이 한 이 허가 취소가 위법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허가 취소를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효력을 유지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본안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처분의 위법성이에요. 얘를 살펴보는 게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 처분이 위법하면 오케이 원고 이겨. 이 처분이 위법하지 않아 적법해. 그러면 행정청 이겨.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소송 요건. 자, 소송 요건은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처분의 위법성이었어요. 그런데 소송이 제기가 되면 법원은 아 그래? 원고가 원하는 게 허가 취소 위법하니까 취소해달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취소할지 말지 한번 판단해보자. 이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 판단해보자. 바로 들어간다고요? 바로 안 들어간다고요. 뭘 봅니까? 네가 제기한 소송이 과연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형식적인 요건들을 심리하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뭘 살펴보는 거죠? 첫 번째, 대상적격. 이 소송 요건이 바로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고 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고 누구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어야 되고 이거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제소기간에 안에 들어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그리고 제소기간, 그리고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을 만약에 거치고 와야 되는 사건이었다면 행정심판을 거치고 왔는지, 그리고 재판 관할 법원까지. 이런 7가지 요건을 살펴본 다음에 이게 오케이 다 통과가 되면 아 그래 원고가 제기한 취소소송은 적법하게 제기된 게 맞구나. 그러니까 이제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 허가 취소가 위법한지 아닌지 살펴보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처분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얘는요 실체법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작용법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법이라는 단일 교과서를 보면 앞쪽에 한 4분의 3 정도를 행정작용법이 차지하고 있고 뒤쪽에 4분의 1 정도가 우리가 배우는 이 행정구제법 파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는 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본안 심리에서 이걸 심리한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안 심리는 아예 우리 시험 범위가 전부 다 아니냐? 그건 아니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시험 범위는 결국에는 소송과 심판이에요. 소송과 심판은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의 시험 범위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이 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인 문제들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있습니까? 관련 노란색으로 쓰면 중요한 것 같죠? 그냥 똑같이 맞춰서 하얀색으로.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 있고요. 소송 참가 있고요. 소송 참가 재심 청구. 그 다음에 소의 변경 있고요.
그 다음 취소소송의 가구제, 집행정지로 대변되는 가구제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의 대원칙 같은 거 있고요. 위법 판단의 기준시 있고요. 그냥 기준시라고만 쓰겠습니다.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잘 안 되네요. 제대로 붙이고 합시다. 네. 그 다음 위법 판단의 기준시 있고요. 그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있죠. 그리고 주장 책임, 증명 책임 정도까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을 절차적인 문제들 발생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범위란 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 마지막에 판결 파트에 와서 판결의 종류와 판결의 종류 그리고 이 판결에서 발생하는 효력 같은 것 얘도 시험범위죠.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되게 적은 거 아니야? 이거 훨씬 많은 거 아니야? 판결 파트가 되게 내용이 많아요. 판결의 효력하면 기속력 있고 기판력 있고 형성력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효력들이 나오게 되고 판결의 종류도 각각 판결, 기각 판결, 인용 판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정 판결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판결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디 들어와서 살펴본 거냐면 얘를 여기 들어와서 살펴본 거예요. 취소소송 파트 하나 들어와서 이런 내용이구나. 취소소송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든 내년이든 2차 시험장에 가셔서 얘 반드시 쓰셔야 될 거예요. 취소소송에서 얘 소송요건 반드시 쓰실 거고 이 주제들 8가지 중에서 또 몇 개 나올 거예요. 그럼 골라서 또 쓰셔야 될 거고 판결에서도 뭐 나오면 쓰셔야 될 거고 이걸 쓰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제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많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나 많은 겁니까? 소송요건 7가지. 시험에 나오는 거 정해져 있잖아요.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나온 적 있고 소익 나오고 재소익 다 나온다는 거네. 재판관은 안 나올 거고 행심전치도 조금 애매한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뭐 뺄 타선이 별로 없네요. 이 정도로. 이게 취소소송에서 대표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 나오는 이제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형태가 내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 그거 취소해 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있죠. 하나가 더 있죠. 두 번째 단계는 두 번째 유형은 이런 거죠.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갑이 이번엔. 허가 신청을 했더니 A 행정청이 허가를 주고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라는 건 없잖아요. 무조건 트러블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안 줄 거야 라고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뭘로 다투게 된다?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이런 두 가지 유형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가장 이제 단순화시키면 얘랑 얘.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 허가 취소라는 말이 실제 문구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되게 막 어렵게 좀 나올 겁니다. 길게. 그리고 여기서도 허가 신청했다가 단순히 거부했다라는 거를 한 문제에서 3-4줄로 써서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고 이거 결국에는 허가 신청 거부의 그 흐름을 타는구나. 그냥 허가 취소라는 불이익한 처분 나왔구나. 그래서 취소소송 제기한다는 얘기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시면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잘 분석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거부 처분 취소소송 제기하면 여기로 똑같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법원은 본안전 심리, 본안 심리하고 판결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가장 큰 두 가지 유형은 이겁니다. 불이익한 처분 받고 취소소송 제기하는 거 아니면 나한테 유리한 걸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해서 소송 제기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취소소송에서 이 내용을 하나 말씀드렸고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상당히 유사한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 다른 점 위주로 해서 행정심판을 좀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행정심판 자체를 이렇게 뭐 엄청 열심히 공부한다. 사실 그거는 수험적으로 되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 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이 많이 나오니까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과 다른 점 위주로 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행정소송에서도 가장 중요한 취소소송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여기서 쭉 들어와서 여기를 할 겁니다. 여기 대상적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흐름이 어딘지 아시겠죠? 되게 엄청 큰 전체에서 타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여기로 와서 요거 하나 보는 거네?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얘가 전부예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큰 중요도를 차지하는 건 이게 이거고 거기서도 이거 쓰는 거거든요. 이거 쓰는 건 무조건 나오니까 소송 요건 쓰는 거는. 그래서 얘를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트리를 한번 그려봤는데 제가 연기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안 그리거든요. 1기 시작할 때는 그릴 때도 있고 안 그릴 때도 있어요. 왜냐면 연기 때 이거 그리면 그래 나 이만큼 알아라고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뭘 아시겠습니까? 저 나무를 먼저 봐야 돼? 숲을 먼저 봐야 돼? 저는요 일단 가장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은 나무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숲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2기까지 들어보셨으면 어느 정도 그래 대상적격 얘기는 들어봤지, 협의의 소익 얘기 들어봤지, 가구제 집행정지 얘기는 들어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게 개념이 아직 잘 안 잡혀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행정법이라는 게 그렇게 막 논리적으로 엄청 쉬운 학문은 아니었어서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체계가 잡혀 있으면 아 이게 이 내용에 들어가는구나, 이게 매칭이 되면서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2기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정도는 보여드립니다.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취소소송,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 위협 확인 소송, 무명항고 소송 뭐 기타 등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지울게요. 뭐 엄청나게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를 또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제 여기 말씀드리려고요. 행정소송의 이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아예 날려버렸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객관적 소송으로 이렇게 있죠. 중요해서 동그라미가 아니고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해요.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우리 행정소송법, 제가 지금 법조문을 띄워놨습니까? 법조문 띄워놨죠? 보시면 법조문을 띄워놓고 보시면 1조가 있고요. 그 다음 2조 정의가 있고 3조의 행정소송의 종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 그림은 행정소송의 종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가지로 구분한다.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그리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항고소송은 다시 한번 4조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라고 해서 항고소송은 취무부로 구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보통 법이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됩니다. 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이 나오고요. 2조에서는 정의가 나와요.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죠. 행정소송의 종류 이런 걸로 하면서. 그러니까 일반론을 처음에 좀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일반론들. 그래서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당사자 소송. 행정청에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긋고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리고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당사자 소송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정의를 보고서는 당사자 소송이 뭔지 파악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 여기 행정청에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고 되어 있죠.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뭐랑 대비해서 살펴보시면 되냐면요. 처분 자체를 다투는 소송과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분 자체에 대해서 처분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는 소송은 취소소송, 항고소송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얘는 처분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를 원인으로 해서 당사자가 무슨 액션을 취하든가 해서 어떤 특정 법률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걸 다투겠다는 거거든요. 너무 붕 뜬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드려보면 당사자 소송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나오는 과세처분이 나왔어요. 갑 A 세무서장한테 A 세무서장으로부터 갑에게 과세처분이 나온 겁니다. 갑은 다퉈야겠죠. 과세처분 위법한데? 돈 내기 싫은데? 라고 하면 뭘로 다투면 된다? 취소소송으로 다투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뭘 주장하는 거죠? 이 A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다투는 거. 이건 어디로 가는 거죠? 행정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얘는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이 되는 겁니다. 뭘 다투는 거니까요? 처분 그 자체를 다투는 거니까요. 그쵸? 자, 사실관계를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엔 이쪽으로 갈게요. 과세처분 받았습니다. 과세처분을 받으니까 일단 갑이 납부를 하는 거예요. 세무서가 한 과세처분은 국세니까 이 갑이 납부를 하게 되면 그 세금은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대한민국에다가 내는 거예요. 세무서에다가 내면 그 세무서의 회계는 전부 다 국가 회계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납부를 했어요. 이렇게 1, 2. 그런데 갑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과세처분이 뭔가 잘못 나온 것 같은 거예요. 납부를 이미 해놓긴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돈 돌려내 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죠? 과오납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내가 납부를 했어. 근데 이 과세처분이 뭔가 문제가 있어. 처분이 위법해서 위법한 과세처분을 받았는데 일단 공문서가 왔으니까 일단 냈지. 근데 잘못 낸 것 같아. 왜냐면 이 과세처분이 잘못 나온 거였어. 그러면 내가 낸 돈 돌려줘 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과오납금 반환 청구고 얘가 바로 당사자 소송이에요. 얘가 당사자 소송의 정의에 완전히 들어맞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해서 어떤 당사자가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법률관계, 공법상 법률관계가 생긴 거잖아요. 공법상 법률관계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국가한테는 갑에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고요. 갑은 국가한테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쵸? 이거 그리고 뭐 국세기본법이라든지 뭐 부가세법이라든지 부가가치세법이라든지 뭐 법인세법이라든지 뭐 그런 세금에 관련된 법률이 적용되는 거니까 공법상의 법률 관계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바로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어서 얘를 당사자 소송으로 봐야 된다라고 우리 교수님들이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타당하단 말이에요. 이게 당사자 소송은 우리 현실에서 되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야 이런 거 당사자 소송으로 봐서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이름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유효적절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야 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판례 태도가 제가 이런 말 왜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 무슨 소송이에요? 판례가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쵸? 판례는 얘를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보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것 자체가 우리 민법상 740조에 있는 부당이득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법리가 있으니까 야 그걸 그냥 적용했어. 지금까지 계속 적용했고 이게 법리가 따로 바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민사소송이야 라고 우리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갈려요. 다수설을 넘어서 거의 통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두 개, 다수설의 태도와 학계의 태도와 판례의 태도가 갈린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결론을 내실 때는 여기로 결론을 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이런 사실관계를 줬어. 그래서 이걸 다투고 싶대.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 뭐야? 라고 물어보면 과오납금 반환 청구 소송해야 되고 얘가 바로 공법상의 법률관계,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판례와 다르게 결론을 내실 때는 판례는 다만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렇게 한 줄 더 맞춰 써주시면 되고요. 판례에 따라서 결론을 내면 논리가 되게 탄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결론을 내주시면서 논리를 이제 잘 써주시고 마지막에 판례 태도 하나 정도만 써주시는 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당사자 소송 그렇게 많이 중요한 소송은 아닌데 당사자 소송의 정의만 읽어서는 이게 과연 뭘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야? 이런 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번씩 종류 살펴보면서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얘가 바로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되는 거예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래. 이거는 그냥 공법상의 법률관계야. 그러니까 처분이 아예 개입되어 있지 않은 법률관계를 다투는 건데 그게 공법일 뿐이에요. 적용되는 법이. 이게 뭐가 있죠? 그냥 일반적인 소송입니다. 보통 뭐가 있냐면 이따가 나올 실질적 당사자 소송 같은 건데 밑에서 쓰려고 그랬는데 뭐
공무원 맨날 나오는 지위 확인 소송 같은 거 있죠. 대표적이네. 처분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공법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은요,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사자 소송은 이 취소 소송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취소 소송, 당사자 소송, 그리고 이쪽 민사소송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갑자기 나온 민사소송과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당사자 소송은 이 취소소송, 항고소송의 대표주자인 취소소송과 이 민사소송 사이에서 있는 박쥐 같은 애인 거예요. 그래서 취소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둘 다 공법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고, 당사자 소송과 민사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소송이 제기가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민사소송은 사법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취소소송, 항고소송은 뭔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처분이 개입되어 있는 관계에서 제기하는 소송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항고소송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중간에 있는 친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을 일도양단으로 딱딱 나눌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있어요. 뭐냐면 처분이 개입되어 있고 처분을 다투는 거면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라면 당사자 소송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대신 그게 무슨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법이 적용되어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 종류를 보면서 당사자 소송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2번 종류 보시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과 실질적 당사자 소송으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워낙 유명한 친구 있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요거 하나 정도는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당사자 소송 가서 할게요. 그 다음에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만이 대상인 당사자 소송을 말하는데요. 보통 형태가 두 가지예요. 확인소송 형태와 이행소송 형태가 있습니다. 이행소송 형식의 당사자 소송이 있어요. 아시겠죠? 원래 이행소송이라는 거 들으면 딱 경계를 하시잖아요. 이거 얘 인정 안 되는데? 의무이행소송, 무명항고소송으로서 인정 안 되는 건데 그거 쓰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당사자 소송의 대표 형태에서는 이행소송의 형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소송은 아까 위에서 보셨던 공무원 지위 확인소송이 있고요. 공무원 지위 확인소송. 이행소송의 형태는 뭐가 있냐면 보조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뭐 이런 대표적인 형태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당민기 보다가 당사자 소송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것 때문에 행정소송의 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보셨죠? 이거 1조 목적 누가 읽겠습니까? 시험에 쓸 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읽어보시면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을 다툴 수가 있대요. 처분을 다투는 건 뭐죠? 항고소송이잖아요. 그쵸?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을 다툰대. 항고소송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한대. 얘도 항고소송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공권력의 행사 아니면 불행사는 부작이잖아요. 내가 공권력을 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부작위를 다투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공법상의 여기 나왔다.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다툰데 이게 당사자 소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항당 나왔으니까 뭔가 민기 같잖아요. 근데 민기는 아니고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이라는 건 이건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얘는 우리 구체적 규범 통지라는 거 있잖아요. 소송 제기하면서 그 소송에서 근거법규가 이상합니다. 뭐 이렇게 막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목적에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다 들어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1조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1조를 해석을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서 이제는 해석을 해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 2조는 이따가 보고, 그래서 요거 행정소송의 의 요거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여기 분쟁에 대하여까지가 1조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아마 근데 우리 수험적으로 1조를 쓸 일은 아마 없으실 거다.
물어봤자 2번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당, 민, 기로 구분하고 있죠. 뭐 두 문자 외워야 될까요? 넘어갑니다. 3번 항고소송, 의.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항고소송은 취무부였잖아요. 그쵸?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인데 우리는 이제 무효 확인소송 하나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무효라고만 쓸게요.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잖아요. 대상이 뭡니까? 대상. 소송의 대상.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은 처분 등이었어요. 처분 등. 그리고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은 부작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항고소송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대로 그냥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 종류 취소 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처분이 나왔는데 걔가 위법해. 그러면 취소할 수 있고요. 법원은 뭐 또 할 수 있다? 변경도 할 수 있대요. 이 변경은 변경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되죠? 일부 취소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적극적 변경 아니고요. 소극적 변경이고요. 그 소극적 변경은 바로 일부 취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험적으로 정리하면서 뒤쪽이랑 좀 넘나들면서 가게 되네요. 일부 취소가 가능한 애들 뭐 있었는지 좀 기억나시나요? 3개 면회 받은 사람, 3개 면허 받은 사람 있었죠. 뭐 있었죠? 1종 보통, 1종 대형, 그 다음 특수 면허 갖고 계신 분. 그죠? 근데 음주운전 하셨잖아요. 특수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레이카 크레인을 음주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셨고,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은 너무나 타당하게 운전을 시키면 안 되겠다 얘는. 그래서 3가지 면허를 다 날렸는데 그러면 안 된다가 우리 대법원 판례 태도죠. 그죠? 그 차를 음주운전했을 때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취소해야 된다라고 해서 1종 보통과 1종 대형을 취소한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있고요. 그리고 과세처분도 일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거 그냥 두 문자 정도로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좀 창피한데 두 문자. 세, 발, 면허는 일부 취소 가능이고요. 징, 정은 일부 취소 안 됩니다. 징이 뭐죠? 과징금 부과처분, 정은 영업 정지입니다. 얘네들은 재량 행위로서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그 처분에 위법이 있었다,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 아니면 영업정지 전부를 취소해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적정하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일부만 취소하는 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취소 가능한 애들, 가능하지 않은 애들 있었습니다. 판결 파트에서 좀 중요한 중요 쟁점이죠. 이거 낼 거예요. 일부 취소. 무효 등 확인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그래서 효력 유무니까 유효, 무효, 실효가 들어가는 거고요. 존재 여부니까 존재, 부존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우리가 수험적으로 중요한 친구는 그 중에서 하나 무효 확인 소송 정도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효 확인 소송은 뭐랑 엄청나게 유사합니까? 취소 소송과 엄청나게 유사하잖아요. 여기에서 처분이 나왔습니다. 처분이 나왔는데 보통 우리는 취소 소송으로 다투잖아요. 근데 취소 소송 대신에 뭐가 그냥 들어갈 수 있을 뿐이죠? 무효 확인 소송이 들어갈 수 있을 뿐이에요. 취소 소송 대신 무효 확인 소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들어갈 수 있죠?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매우 크다면, 그렇다면 당연 무효 사유가 있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취소 소송의 그냥 업그레이드 버전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효 확인 소송이 취소 소송보다 요구하는 소송 요건도 좀 적단 말이에요. 뭐랑 뭐가 빠지죠? 제소기간 빠지고, 제소기간 안 걸립니다. 무효 확인 소송은. 그리고 행정심판 전치주의도 빠집니다. 그 두 가지는 빠진단 말이에요. 하자가 그렇게 큰 처분을 해놓고선 제소기간 지났으니까 다투지 마세요. 이렇게 못한다고요. 행정심판 거치고 와야 되는 사건인데 안 거쳤으니까 소송으로 오지 마세요. 못한다고요. 아시겠죠? 그거 두 가지 빠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취소 소송 자리에는 무효 확인 소송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어떤 특정 처분을 받았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어. 이거에 대해서 갑이 다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써볼래? 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취소 소송은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효 확인 소송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소송의 종류, 네가 여기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무효 확인 소송도 써주셔야 되고, 만약에 부작이라든지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거면 얘도 써주셔야 돼요. 무명 항고 소송도.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틀림없이 빼먹고 쓰실 거예요. 근데 머리가 이제 취소 소송 위주로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효 등 확인 소송 있고요. 법원은 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취소 소송과의 차이는 처분 등의 위법의 정도가 어때야 된다? 중대하고 명백해야 된다. 그랬을 때 무효 확인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처분의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따지는 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다음 3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건 뭐 정의인가요? 이 정의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말을 그대로 반복한 거에 불과한데, 그죠?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부작위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확인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소송 도중이라든지 우리 행정청이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벗어났어. 즉 뭐라도 액션을 취했어. 그러면 이 소송의 목적은 달성이 이미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못 다투게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논이에요? 절차적 심리설, 실체적 심리설 논이잖아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시험에 나올 거 딱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바로 법원의 심리의 범위, 절차적 심리설과 실체적 심리설 쓰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이름부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니까 부작위가 도대체 뭔데?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행정소송법 2조 1항 2호에 부작위의 성립 요건, 당상, 처부, 그거에 대한 내용들 써주는 거. 그리고 뭐가 있어요? 당사자의 신청이 있잖아요. 신청이면 무조건 신청권 논의 써주는 거라고요. 딱 그 두 개예요, 두 개. 부작위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그래서 이거 거기 가서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당상 처부 정도. 근데 뭐 그냥 저절로 외워지긴 하는데 뭐 힘을 안 들여도 당상 처분은 너무 잘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외우고 나서 되게 허무하죠. 아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법조문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잘 외워지죠. 항상. 넘어가겠습니다. 의무이행소송부터가 바로 무명항고소송 파트입니다. 무명항고소송 파트. 의무이행소송과 뭐가 있습니까? 한 장 넘어가셔서 예방적 금지소송이 있네요. 이렇게 두 가지 무명항고소송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이행소송이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작위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작위라는 거는 뭔가 해야 된다. 둘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 이행을 하게 해달라라고 청구하는 소송이 바로 의무이행소송입니다. 이제는 여기다가 그릴 수 있겠네요. 자리가 좀 있으니까. 허가 신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뭔가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뭔가 불이익한 처분이 나오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형태라 그랬잖아요. 불이익한 처분이 나오면서 취소 소송으로 다투는 형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유리한 거, 나한테 뭐 유리한 걸 달라고 신청했는데 안 주면서 시작되는 상태. 그죠? 얘는 두 번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는 겁니까? 아예 거부를 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부작위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청은요. 이랬을 때 이제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시죠? 행정쟁송법 처음 시작했을 때 행정쟁송인데 행정소송만 엄청 하고 행정소송 중에 취소소송만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 거부처분이 나왔을 때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는 정말 이해도 안 되는 소송을 제기한대.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를 안 해주고 안 해줘. 거부해 막 이러면 법원에다가 허가 좀 하게 해주세요 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처음에 상식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게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게 바로 의무이행 소송 논의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걸 채택하고 있죠?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약간 간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채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실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뭐를 두고 있습니까? 기속력 그리고 재처분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간접강제까지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되게 멀리 돌아가고 있는 거는 맞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현행 행소법은 행소법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부 부작위가 나왔어? 그러면 제일 좋은 소송은 뭐다? 의무이행 소송이에요. 의무이행 소송. 의무이행 소송이 뭡니까? A 행정청에게 저한테 허가를 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행해 달라고 판결해 주세요잖아요. 그쵸? 우리 법원이 그러면 아 그래? 내가 한번 살펴볼게 라고 한 다음에 맞네. A 행정청은 너한테 허가를 해줄 의무가 있네. 근데 이행을 안 하고 있네. 오케이. A 행정청 허가해 주세요. 의무 이행하세요. 라고 결론을 내주면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노인정. 판례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인정이 안 된다. 쓰면 배점이 엄청나게 안 나오겠죠. 뭘 써주셔야 돼요? 인정 여부 다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적극설, 소극설. 일단 소극설 보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제1차적 판단권, 행정작용에 대한 제1차적 판단권. 이거 제가 이제 로스쿨에 있을 때 제가 좋아하던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다른 학교로 가셨는데 어쨌든 교수님 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 행정법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인데 되게 좋아했던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출제위원회도 많이 들어가시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문구들 되게 중요한 거다. 이런 거 눈에 잘 보이게 써주셔야 된다라고 알려주셨던 문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1차적 판단권, 행정작용에 대한 제1차적 판단권. 이런 거 눈에 잘 보이게 딱딱 써주는 게 필요하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쵸? 행정작용에 대해서 내가 처분을 할지 말지 누가 판단하는 거다? 행정청이 판단하는 거지. 법원이 판단해서 야 너 처분해야 죄송합니다. 해줘야 말을 버벅댄 것 같아서 해줘야 되는데 라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위반이죠? 권력분리 원칙 위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행정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행정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왜 법원이 판단해? 이런 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것은 이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요. 그리고 현행 행소법의 근거도 삼고 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 규정하고 있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는 거부처분이 나오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부작위 하고 있으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다투라는 의도잖아. 입법자의 의도잖아. 그럼 그거에 따라야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법자의 의사이므로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설이 있고요. 두 번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 행사로 볼 수 있다. 그래? 행정작용에 대한 1차적 판단권 행정청에 있다고? 근데 이미 행정청은 여기서 한번 판단했잖아. 허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거부하든지 아니면 부작위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든지 해서 이미 1차적으로 판단 한번 한 거잖아. 그러니까 법원이 그 이후에 판단하는 건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쵸? 논리적이죠?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지 않고요. 현행 행소법 4조에 규정된 또 되게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이거죠. 행정소송법 4조에 의무이행소송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잖아. 무명항고소송. 아니면은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아니면 이걸 예시로 보는 거죠. 뭔가 추가로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것도 들어있을 수 있다는 그런 논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뭘로 해석하겠다? 예시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적극설은요.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적극설이 있죠. 뭘 따르셔야 될까요? 그냥 소극설? 그냥 적극설? 원칙적으로 행소법에 규정된 항고소송만 인정되나 이로 인해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된다고 보는 제한적 적극설이 있다. 얘는 수험생 중에 써주는 사람과 안 써주는 사람이 그래도 한 반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 적극설, 소극설, 즉 긍정설, 부정설은 다 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쓰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써주면 틀림없이 강점이 될 것 같긴 해요. 판례는 일관되게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여 의무이행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 여기서 반가로 이번 판례는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 줄 써주는 것과 이 정도로 써주는 것과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겠죠. 배점 자체에 차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답안의 인상을 좋게 보이게 하는 데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검토 보겠습니다. 권력분립 원칙은 저는 여기서 예외적으로 뭐 이러한 경우에만 이쪽에서 이 뒤쪽을 보시면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하자라는 견해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제한적 적극설이거든요. 제한적 적극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권력분립의 원칙은 단순히 국가 권력을 형식적 기계적으로 분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권력의 집중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권한 남용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본래 의미가 있다. 법원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무를 명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국민의 권리 구제,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가장 소극설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게 권력분립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법무부 행소법 개정안에 의무이행 소송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취소 소송이 행정청의 부작위가 문제되는 경우 충분한 구제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행정청에게 제1차적 판단권을 하게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처분의 요건이 이리적으로 정해져 있어. 무조건 거의 기속 규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사전에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도 있고요. 다른 적당한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라고 하면서 제한적 적극설에 대해서 이제 규정 써봤습니다. 이거 되게 내용 많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 기억 잘 나는 거 위주로 몇 가지 골라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예방적 부작위 소송부터, 예방적 금지 소송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